빠져 있는 거는 그냥 다 이번 기회에 그냥 다음에 봐야지 하지 말고 그냥 외워주세요. 배설은 원론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한 후에 독소나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배설기관은 어디예요? 소변, 대변, 또 땀. 예, 그러니까 배설이고 우리 몸에서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 크리아틴, 비유엔 이런 독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투석하시는 분들, 만성 신장 부전증 환자들, 신부전증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 독소, 소독, 독소,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몸에 다 쌓여 있어. 먹은 게. 그러면 먹은 게 몸에 다 쌓여 있으면 물을 소변으로 배설한다고 하는데 물도 안 나와. 우리 먹는 것이 다 영양가 있는 것만 아니잖아, 그죠? 독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 작용해서 배설할 건 배설하고 흡수할 건 흡수하는데 이게 다 몸에 쌓여 있으면 몸에도 다 독소가 쌓여서 숨 쉴 때마다 술 많이 먹으면 아침에 숨 쉬어도 술 냄새 나죠? 네. 그것처럼 소변 냄새가 나. 그 찌른 내 같은 그런 것이 숨 쉴 때마다 나요. 그 투석하시는 분들. 그래서 투석하고 오면 그 냄새가 조금 약해지고 몸에 다 독소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스스로 오래되신 분들은 투석할 날은 아직 멀었는데 주 3회 한다 그랬죠? 네. 투석할 날은 아직 멀었는데 자꾸 몸무게가 늘었네. 소변 배설 안 되니까 몸무게 늘겠죠? 많이 저기 컨트롤 하는 분들은 4kg씩 빼요. 와서. 근데 물만 빼는 게 아니라 독소도 빼는 거예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안 되겠다. 사우나 가서 땀으로 빼요. 스스로. 그래서 그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는 배설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배설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자, 일반 원칙 보겠습니다. 노인이 배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수치스러움과 불안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누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저분한테 도움해달라고 하는 거를 수치스러워해.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려고 그래. 어르신 다 보면 불러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하다가 쓰러졌어. 그래서 고관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또 부르는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표정을 찡그리지 말고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해야 된다. 제가 우리 남편도 어디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 얘기했죠? 네. 거기도 이제 실습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를 어떤 우리 시의 국장님도 퇴직하셔가지고 이 요양보호사 이걸 땄는데 첫 실습을 나가갖고 남자분이 똥을 엄청 싼 거를 거기를 첫 번째 실습을 맡았대요. 그래서 나간 첫날부터 똥 치우고 왔다고 얘기를 하셔.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저는 마스크 끼고 가야 되겠다. 요양원은 필수로 마스크 껴야 돼. 다 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먼지 떠다니고 그런데 건강도 있지만 대상자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외부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전염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마스크 껴요. 지금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그래서 우리도 다 마스크 착용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찡그리는 게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마스크 끼면. 그리고 냄새도 나도 조금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데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을 도와야 되고, 배설할 때는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사생활을 배려한다. 그래서 이 스크린 있죠? 네. 스크린으로 이렇게 환자분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스크린으로 갈아주면 돼요. 여기 있네. 스크린으로 갈아줘서 하게 하고, 만약에 뭐 소리가 들리거나 그럴 때 독방이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침상에서 하는 경우는 스크린으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서 가는 동안에 본인의 보행 능력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보기가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
저기까지 가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봐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하고 싶어도 어르신이 거기 가는데 귀찮고 넘어지고 막 힘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볼래 이러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잔정 기능 유지를 위해서 어르신 그래 천천히 그래도 가봐요 하고 모셔야 돼. 이렇게 안 걸으면은 어머니 금방 못 걷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가려주고 3번 배설물을 오래 두지 않고 바로 깨끗이 치운다. 근데 또 부부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거 바로 깨끗이 못 치우더라고요. 자주 보시니까. 그래서 바로 깨끗이 치워주셔야 돼요. 4번 대상자가 변이나 요일을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줘야 돼. 전적으로 다 도와준다. 이거 있어. 맞아요? 아니요.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야 돼요. 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고 5번 학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뒤로 닦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실습을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거 옆에 이제 70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고 이 배설하는 거 치우는 거 앞에서 뒤로 닦는 거 실습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 배운 다음에 요양원에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 그 실습했다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양원 못 가겠다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대. 그래도 요즘에 남자들 요양원 인기가 되게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오면 남자도 요양원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남자분들 선호해요. 왜냐면 그분들 케어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지원했다면 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남자들은 또 막 힘으로 뭐 하고 뭐 성희롱 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자가 하면 그런 게 없잖아. 네, 그래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보기에 나와요. 배설 상태 관찰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배설 요구가 있는지 대상자가 이게 말도 못하고 와상이고 말은 잘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이러는 분들 요구가 있는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지 배설의 상태는 어떤지 관찰하고 배설 시에는 대상자를 관찰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배설 전, 중, 후를 빠짐없이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몇 번 그 댁에 가서 제가 해서 하다 보면 이 눈치가 굳하게 돼.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구나 이거 느끼게 돼. 그러면 지금 봤으니까 지금부터 몇 시간 후에 또 그런 사인이 있을 거다. 수면 또 저기 섭취하는 것이 영향이 없는 한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먹을 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부하고 물도 안 먹고 막 이러신다 그러면 그 시간 돼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양 선생님은 감지하고 있다가 소변을 미리 이렇게 지리는 분들은 미리 그 시간 돼서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보면은 보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럼 지르는 경우가 없어요. 대상자가 배설 요구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번 언어적인 표현도 물론 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2번 비언어적 표현 끙끙거림 요거 수염에 똑같이 나왔어. 끙끙거림 이게 안절부절 못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켜 그리고 자꾸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내리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허리를 들썩여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그런 거가 있어요. 말 못하시는 분들, 표현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끙끙거리거나 그럴 때 어르신이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끄떡끄떡해. 그래서 화장실 모시고 하면 되고요. 배설 전에 요의나 변의 유무, 하복부 팽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 변을 잘 보는지, 화장실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자고 하시네. 뭐 이런 거, 배설과의 관계, 그다음에 하복부가 팽만돼 있는지, 이게 방광에 소변이 차면 여기가 뿔룩 나오거든요. 예, 근데도 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은 있는데 안 나와. 네, 이런 경우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배설 중에는 통증,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 염이 있을 때 또 무지 아프고, 여자들은 방광염이 있을 때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안정도, 배변 어려움, 배뇨 어려움 있어요. 가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경우, 소변 볼 때마다 아파. 그다음에 가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 경우 살펴야 되고요. 배설 후에는 색깔이 혼탁한지 여부, 그다음에 빨간지, 배설 시간. 화장실에 갔는데 변을 못 보시네. 지금쯤이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자꾸 오래 앉아 계셔. 그러면 변비가 있으신가? 어르신 변이 잘 안 나와요? 물어보고. 잔변감. 변을 봤는데도, 대변을 봤는데도 계속 똥마려 온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배설량. 분명히 어제 조금밖에 못 봐서 오늘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안 나오네? 그러면 배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보시고, 만약에 요양원이다 그러면 간호사나 시설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분이 어제도 못 봤고 오늘도 못 봤는데 양 계속 못 보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못 보시면 이틀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왜냐면 식사를 양이 작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가야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식사량이 적으면 양도 적을 수 있어. 그래서 3일 정도는 기다리다가 계속 못 보시는데, 이게 식사량이 적어서 계속 수분이 그 대장에 정체되어 있으면 계속 수분을 흡수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물론 양을 적게 먹어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오래 정체되어 있다 보면 수분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변비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려울 때가 돼서 늘 때가 돼서 해야 되는데 안 나와.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관장이 필요하면 관장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요양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하든가. 근데 대부분 이제 약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처방 받아서 피약을 해드리면 되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기본 원칙은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낙상이 발생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가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하여 낙상사고를 대비한다. 근데 우리 요양원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소아중에서 교대 시간이라고 막 모여서 수다 떨고 있어. 근데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 이게 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뻗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즉각 개입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 넘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분이 또 배회가 시작됐네 그러면 잡는 거 싫어해도 그냥 옆에 쫓아가시면 돼. 쫓아가시다가 빨리 잡아주면 돼요. 2번, 낙상사고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대상자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건 별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이거 중요. 3번,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대상자가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 이런 끈이 막 이렇게 있다든가 이런 거 안 돼요. 물기가 있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하고,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어떤 영상 보니까 처음 실습 나갔는데 간날부터 화장실 바닥에 물기 있는 거 다 이렇게 걸레로 닦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PD가 이제 처음으로 요양원에 한번 실습하고 취재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같이 막 닦느라고 그 사이에 막 땀이 범벅이 되더라고. 화장실 그 넓은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게 물기를 다 닦더라고요. 실습 나간 첫날. 우리도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나무이랑
아니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실습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가서 청소만 해다 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낫겠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전하게 낙상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야. 배우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원래는 집에서도 노인들이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물기 그 매트 있죠? 매트 화장실 전체 다 깔아놓는 거. 예, 미끄럼 방지 매트. 그 고무거든요. 그거 집에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 깔았어요?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잘 걸어다닌다고 생각해서 난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순간적이에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거를 매트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쿠팡에서 직접 그쪽으로 배송 가게 보내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도 요실금이 있어서 화장실 자주 가시더라고. 그러면 가서 뭐 스로빠 신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변기 앞에 깔아두면 그냥 거실에서 화장실 가갖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네,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예방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고 난 다음에 하면은 어르신들은 골절됐다 하면 사망이 날 수도 있어. 넘어지지 않게 치워주고 바닥에 물기 없어야 되고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불을 그냥 켜둬요. 켜두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을 못 찾아 치매에 있는 분들은 근데 화장실이라고 써둬도 못 찾아요. 맞아. 네, 써둬도 못 찾아. 그것도 글씨도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찾아. 그래서 거기까지 또 모셔다 드려야 돼. 그래서 근데 불을 켜두면 찾아갈 수는 있잖아, 그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대상자가 잡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장교양 등급을 받으면 그 제가센터 시설장님이 먼저 집에 필요한 안전보호대라든가 그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신청해줘요. 그래서 복지용구를. 복지용구를 신청해줘.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다 설치해주더라고요. 좋네. 신청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장기요양 등급 내에 금액 범위 내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썼다, 복지용구를 썼다 그러면 요양 시간이 조금 짧아지겠죠. 그래도 충분해요. 남아. 그래서 남지 않게끔 그 시간 범위, 돈 범위 한도 내에서 다 쓰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에서 스케줄 잡을 때. 좋네. 그래서 등급 받으신 분들은 집에 그 손잡이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집들은 그뭐 집수리 이런 거를 또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내 집이 아니고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주인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응급 상황을 알 수 있는 응급배를 설치한다. 가급적이면 손잡이 있는데 꼭 보이기 좋은데 뭐 어디 뭐 손에 쥐어주고 뭐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맞아. 손에 쥐어주고 있으면 하다가 뭐가 이렇게 긁고 뭐 하다가 어디다 놓으면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여놓는 게 가장 좋아요. 4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휠체어에서 내릴 때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장치를 걸어둔다.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시험 문제 보기에 있어요.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고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접어서 올린다. 발 받침 휠체어 실습했나요? 기능? 네. 접는 거 다 배우셨죠? 네. 휠체어 이동 중 바퀴나 팔걸이에 옷등이 끼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돕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제 요거 실습할까요? 앞에서 뒤로 저 침대에 올라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화장실을 이거 돕는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대상자를 이 화장실 이용하는 거 도와주는 거, 뭐 앞에서 뒤로 하는 거 이런 거예요. 1. 침상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는다. 침상 가까이에 환자를 화장실 모시고 갈 때 휠체어를 갖다 놓고 편마비의 경우 어느 쪽에다 휠체어를 둬요? 환자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럼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두는 거예요.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0도
비스듬히 붙인다. 요것도 나오고 옮기는 동안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 휠체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올려둔다. 침대 한쪽에 난간을 내린다. 이런 순서.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게 하고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두 팔이 안전하도록 모아 두 발도 모아서 휙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그림이 나와요. 2번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대상자의 모은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한다.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있네. 3번 그림 3번 뒤에 어깨를 감싸고 한쪽 손으로 이분이 어디 쪽이 마비인 것 같아요? 3번 그림 왼쪽. 응? 왼쪽 손마비인데. 왼쪽 편마비예요? 네. 그래서 휘체. 네,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니까, 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드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모았어, 다리도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휙 다리를 침대 아래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했어요. 했어요, 이거? 네. 오, 실습도. 아 실습도 했어요? 네. 아, 네. 네, 그 다음에 4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것도 했나요? 아, 읽지는 않고 실습만 했어요? 체위 변경할 때 아, 체위 변경할 때? 네. 네. 그거랑 다르지 네. 않잖아요. 네, 같이 맞아요. 휠체어. 3번, 이것도 중요해요. 대상자의 3번 빨간 거보다 대상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를 옮겨 앉게 하고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하는 거 중요해요. 대상자의 침대에 걸터 앉은 후 어지러워하는지 확인해야 돼. 네. 주의.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 일으키면 근데 갑자기 일으켰어, 그죠? 순간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가 천천히 하면 내 허리가 다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동에 의해서 해야지 쉽거든, 요양보호사도. 그래서 다리를 내리면서 올려야 되니까 휙 올릴 수가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피고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어떻게 해요? 앉아있게. 어차피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지럽다고 한다고 다시 눕히면 될까요? 조금 앉아있다가 모시고 가야 돼.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 거 잡게 하고 7번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에서 등줄을 감싸 반동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줄을 감싸.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하세요. 반동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세워. 이것도 요양보호사 그냥 세우지 말고 하나 둘 어르신 일어나요. 하나 둘 셋 해 같이 일어나야 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혀요. 요때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대상자의 요거 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안 나왔다, 그죠? 네. 예, 가운데다 넣어야 돼, 그죠? 네. 가운데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나왔어요? 6번에 있어요? 네. 예, 있어.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해야 돼. 네. 본인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9번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뒤쪽에 서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고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요거 실습하셨어요? 네. 주의 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휠체어로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뒤에까지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이것도 개인위생에서도 배웠죠. 뒤까지 앉는 거 밥 먹을 때. 11번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 손으로 불편한 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휠체어에서 12번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걸고 발 받침대 접고. 13번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후 대상자의 몸을 90도로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건강한 쪽을 변기 쪽으로 둬야 되겠죠? 이때도? 네. 14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살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 어르신 제가 밖에 나가 있을까요? 그러라고 끄덕끄덕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대부분은 화장실 변기 옆에 벨이 있어요. 필요시 어르신 다 보면 요거 눌러주세요. 아니면 부르세요 하면 돼요. 근데 부르라고 했는데도 안 부르고 혼자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다가 옆에 그 이동식 좌변기에 앉았다가 요양원에서 앉았다가 혼자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부르고 또 혼자 있다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다가 변기까지 다 쓰러졌어. 그리고 대상자도 거기 옆에서 쓰러지면서 고관절 골절 된 적 있었거든요. 모 요양원에서. 반드시 벌써 저분이 다 본 것 같다. 그리고 주섬주섬 이렇게 할 때 돈을 조금 열어가지고 봐야 돼요. 부를 때 기다리지 말고 좀 일어나는 기척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좀 보셔서 바로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주의,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확인한다. 근데 시간이 좀 다 됐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 그럼 어르신 다 보셨어요? 그래. 그럼 그때 얼른 들어가시면 돼. 근데 본인도 조금 열어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배설을 마친 후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뒤처리를 해준 뒤 휠체어에 앉힌다. 이때 앞에서 뒤로 뒤처리를 해준다. 주의, 여성의 경우 항문에 대장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여성의 음부는 남쪽 앞에서 쪽으로 닦는다. 세면대에서 대상자가 손을 씻도록 하고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조한다. 그때도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니까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침대 쪽으로 가야 되겠죠? 침대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네. 요거 한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보였다. 거품이 많이 난다. 소변의 색이 진하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다. 대변이 심하게 붉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점액, 대장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한다. 점액은 대변 속 박테리아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고 기름칠을 하듯이 눈을 역할을 하고 배설물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이거 꼭 나와요.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가 뒤에 그림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저기 6번 그림에 감싸 안기 여기를 보면 요양보호사 다리 어느 쪽이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오른다리가. 그렇죠. 네, 오른다리로 들어가서 이제 왼쪽으로 옮길 거니까 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상 배설이에요. 침상 배설. 자, 요거는 대상자의 변의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요이나 변화를 찾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둬야 돼요. 이분이 소변을 몇 시쯤에 보셨으니까 이따가 한 몇 시쯤이면 요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가늠해 둔다. 그 다음에 2번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근데
어느 문제에서 보니까 노출을 시켜서 빨리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주며 편안한 상태에서 배설하게 한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훈련.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여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한다. 이때 복부 마사지 어느 쪽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계 방향. 주의, 배변 후 뒤처리할 때에는 앞에서 뒤로 각각 감염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분들도 막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얼른 치워주시면 돼요. 돕는 방법 그랬습니다. 이때 침상 배설에서 돕는 방법.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이고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준비 물품은 일회용 침상 배설이니까 혼이물이 들어갈 것이고 일회용 장갑, 커튼, 스크린, 간이병기, 방수포, 무릎 덮개, 물수건, 화장지, 물티슈, 손소독제, 손 씻을 수 있는 물. 저기 보면은 침상에서 이 배변 볼 때는 수건, 큰 수건 있어갖고 수건 마리를 해서 변기하고 그 사이 이렇게 뜨죠. 변기가 밑에 들어가고 등하고 사이 뜨죠. 거기다 수건 마리를 말아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배기지가 않겠죠. 유튜브 보면 이따가 볼 때 한번 잘 보세요. 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쪽이 어느 쪽일까요? 좀 올라온 쪽이야. 어. 여기 납작한 쪽이 등 쪽. 네, 네. 근데 여기 이게 납작하게 나오는데 요거보다 좀 높은 것도 있어요. 변기가 여기는 아주 납작하게 생겼는데 대부분 요거보다 좀 높아요. 네. 납작한 데라고요? 네? 납작한 데라고? 납작하면 좋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 수건 마리를 넣어준다고. 여기라고요? 예. 여기가 엉덩이로 예, 엉덩이 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쪽으로 넣어주면 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요즘 건 아니고 저 옛날 거지. 똥을 많이 맞아요. 싸면 엉덩이에 묻지. 옛날 거야 놨어. 낮아서. 아니 그때는 옛날 거야. 맞아요. 이거 옛날 거라 여기 있네. 옛날 거야 이거.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이거 써요. 이거 넣어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손잡이야. 요양보호사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 그럼 여기가 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뜨니까 여기다 수건 마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여기가 좀 이해도 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조금 넓은 데가 압이에요? 뒤 아니에요? 압이죠. 엉덩이. 여기가 등 이렇게 한다고요. 왜? 아니 내가 맞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책에서는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 이걸 보고 말씀해 주세요. 납작한 쪽. 이게 등이죠. 요양보호사 손이 여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리고 여기가 등이죠. 네. 네, 이렇게 서. 내가 이거 거꾸로 했어. 내가 거꾸로 했어.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가 높아서 여기가 등 쪽이니까 여기다 수건 마리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올라온 데가 등이라는 느낌 아니? 납작한 데가 등이고 이쪽이 다리예요. 이쪽이 다리. 언니 높은 데가 앞으로 오는 거래. 이 아저씨 이렇게.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지 요양보호사 손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높게 생겼으니까 우리 팅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백이잖아. 등에. 그죠? 그래서 여기다 수건 마리를 큰 수건 마리를 여기다 넣어줘. 나 너무 앞서가라고.
이 반자리로 진상 변기래도 반자리로 올린다 막 올려줘요. 그렇게 그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네. 나 넘어왔어. 헷갈리지 마세요. 응, 나 그래서 지금 연결이 자꾸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놓고. 아니야 시험 문제를 많이 사고 있어.